조금 전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반응은 조금 차가운 것 같죠. 네, 내셔널 엔비디아 데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정말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는데요.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이었을까요? 오늘 시장은 그닥 환호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소식과 함께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39%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 이상, S&P 500 지수 0.6%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다우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까지도 장중 저점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좀 노심초사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됐었죠. 결과적으로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좀 차가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내리는 종목이 빨강 그리고 오르는 종목이 초록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M7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애플이 0.8%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7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전에 2%대의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죠. 장중에 4%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었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래도 상당 부분 좀 낙폭을 회복한 모습들이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주 함께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 1% 이상 하락했고요. 메타가 0.45%, 아마존과 테슬라도 모두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만들고 있는 다른 빅테크들도 함께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그만큼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 심리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면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을 하면서 종목들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출 예상치가 287억 달러였는데 발표된 수치를 보니까요. 300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죠. 1년 전 대비 122% 성장률을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매출 가운데에서 AI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매출은 26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53%가량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88%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사업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나갔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64달러였는데요. 발표치 0.68달러로 높게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대체로 좋았습니다. 시장의 평균치가 매출 318억 달러 가량이었는데 매출 가이던스 3분기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로 지금 집계가 돼 있죠. 제가 이걸 수치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1년 전 대비 한 79%가량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승인됐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그리고 설계 결함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블랙웰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반응 좀 뜨뜻 미지근하다 못해 좀 차가운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거래에서도 2% 넘게 하락했는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5%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과연 목요일장 정규 거래에서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반영이 될지 아니면 이전까지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왔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여기서 나오고 한숨 쉬어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가려져서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도 간략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버크셔 서웨이 밤사이에 0.86%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주 외에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밤사이에 19% 이상 크게 빠졌습니다. 연리의 보고서인 10K 보고서가 지금 제출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 받았는데요. 이렇게 지연되는 건 최근에 힌덴버그가 주장했던 회계 조작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냐라면서 회계 조작 우려가 확대된 여파로 또 하방 압력이 더 가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베크롬비앤피치가 밤사이에 17%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죠. CEO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목소리를 울리자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적 가이던스 자체는 좋았습니다. 또 이날 아베크롬비앤피치 외에도 많은 유통업체, 소매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소비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주가에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이날은 오름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10년물이 3.842%를, 2년물은 3.875%를 기록하는 모습들 확인하고 있었고요. 역전 금리 차는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WTI 2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듯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우려가 좀 일축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 하락세로 계속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럴당 7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금값 0.6% 가까운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고용 그리고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죠. 이러한 굵직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금값도 다시 한번 뚜렷한 방향성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수요일장 정리를 해봤습니다.